네, 우리는 지금까지 포인트로 배열의 각 원소를 가리키고 배열의 각 원소를 접근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남은 슬라이드들은 포인트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약간 암기가 필요한 건데요. 배열의 이름만 사용되었을 때는 그것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와 같다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캐릭터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A, C, E 3개, 사실 하나 더 4개인 거죠. 마지막에 슬래시형 널 문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처럼 원소에서 4개인 캐릭터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캐릭터 배열, 캐릭터 원소를 가르칠 수 있는 캐릭터 포인터 변수가 이처럼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팔라인에서 보시자면 P 캐릭터에 바로 뭘 대입하고 있죠? 자, 바로 배열의 이름을 직접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을 직접 대입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는 배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00F0이라고 한다면 배열의 이름은 곧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인 00F0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소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주소 값이. 즉, 이 포인터 변수는 어떤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되어버리겠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 슬라이드에서 배운, 네, 그렇습니다. 자,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배열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같다?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와 같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배열의 이름 자체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주소라고 했죠. 자, 그 반대의 경우 역도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원소에 대한 포인터, 주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배열의 이름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캐릭터 어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자, 팔라인에서 보시자면 이 P 캐릭터라는 포인터 변수에 자, 배열의 이름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앰퍼센트 캐릭터 어레이의 0, 첫 번째 원소의 주소와 동일한 것이 되겠죠. 즉, P 캐릭터, 이것은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즉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원소의 주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10라인과 11라인을 보시자면, 자, 재밌는 예제가 있습니다. P 캐릭터 0의 값은 무엇인가로 하면, 실제 이걸 계산에 출력해 보면 이것은 소문자 A가 출력이 되고요. 같은 경우에는 B가 출력이 됩니다. 즉, 마치 배열 이름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즉, 뭐가 되죠? 캐릭터 어레이 0. 자, 그래서 캐릭터 어레이 배열의 0,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캐릭터 언더바 어레이 1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앞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에서 종합을 해보자면, 자, 배열의 이름 자체는 뭐가 같다? 네,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주소와 같다. 그리고 역으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열의 이름을 이용해서, 즉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수 있지만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산인 경우에는 증가 혹은 감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증가할 경우에는 더하기, 감소할 때는 빼기, 혹은 단한 연산자를 한다 그러면 더하기 1인 경우에는 뿔뿔, 자, 1 감소일 때는 마이너스 이를 쓰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메모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쓰레기 값을 접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포인트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요. 자, 자세한 내용을 이 소스를 잠깐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소스는 배열 선언된 더블 어레이라는 이 배열의 값을 뒤에서부터 차례로 출력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리버스 반대 방향 하기 전에 먼저 순방향 첫 번째 원소부터 차례로 출력하는 걸 먼저 작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을 이용해서 i가 여기부터 i가 모두 원소의 개수 몇 개죠? 우리 사이즈라는 변수에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이즈 오브 더블 어레이 나누기 사이즈 오브 더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했고요. 그래서 사이즈 개수만큼 i가 증가해 가면서 이때 원소의 값을 출력해 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인덱스 값을 처음에 i 값을 출력해 주고 그때 포인트 변수 주소를 가리키는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05.1f니까 소수점은 한 자리고요. 그리고 모두 5자리인데 5자리 중에 비는 것은 0으로 채워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이 포맷에 맞춰서 가리키는 pw 변수에 이 주소값 저장된 실제 값을 출력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순방향으로 출력을 하기로 했으니까 pw는 뭘로 대입해 주면 될까요? 바로 더블 어레이 배열의 시작되는 주소니까 첫 번째 배열 주소니까 앰퍼센트 더블 어레이 0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pw는 그냥 더블 어레이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대입해 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w이 처음에 원소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즈, 배열의 사이즈 크기만큼 루프를 돌면서 그때 각각에 해당되는 가리키는 pw를 가리키는 주소에 값을 출력해 줘야 되니까 자, 이 다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pw의 값을 어떻게 한 칸씩 더 1씩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1씩 증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루프를 돌면서 pw의 값이 pw이 각각 처음에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였다가 다음에 더하기 1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이렇게 같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면 0부터 3까지 증가하면서 각각 별의 값을처럼 정해진 포맷에 맞춰서 출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씩 증가시키는 이런 거 대신에 단항 연산자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pw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래도 동일하게 차례 1씩 증가되면서 실제로는 피지컬하게는 어떻게 되죠? 더블이니까 더블 타입의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값은 얼마씩 실제로 증가할까요? 더블이 8바이트라고 하면 8씩 증가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출력된 주소값까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pw의 값은 주소죠? 저장된 값은 주소인데 그것을 %에서 찍어보자면 pw 주소 실행을 시켜주면 주소값이 18, 20, 28, 30 그래서 20에서 28까지 해서 주소값이 8씩 증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방향으로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먼저 pw를 배열의 가장 마지막 원소를 가리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w는 더블 어레이 시작 주소죠. 여기서 원소의 개수 사이즈만큼 증가시켜서 그것을 빼기 1만큼 해주면 그게 바로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소고요. 원소 주소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폼은 그냥 원소의 개수만큼 루프를 넣으면 되겠죠. 루프를 넣으면 되고요. 이때 이제 i 값은 그대로 찍어주고 pw 값 주소값이랑 pw 주소값이랑 그리고 그 주소에 저장된 값도 동일하게 출력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뭘 해주면 될까요? 네, 1씩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주소를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단항 연산자로 마이너스 이렇게 뭐 두 개 중에 편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pw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네, 밑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주소값이 제일 마지막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요. 그때 마지막 원소의 값을 출력해주고 한 칸씩 앞으로 와지면서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인티저 타입의 배열 어레이가 있습니다. 모두 원소가 7개가 있네요. 자, 이 배열의 최대값, 원소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평균을 구해보세요.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인터 변수와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를 이용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배열의 원소 개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해라. 아주 세심하게 문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처럼 출력값을 출력해주세요. 아웃풋 값을 출력해주세요. 가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최대 최소값, 평균값을 구해야 될 인티저 타입의 배열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리고 제약상으로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인 pIntValue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출력해야 되는 것은 이 배열의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값을 각각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먼저 변수를 선언해 줘야 할 텐데요. 일단은 구해줘야 되는 거, 최대값, max value, 그리고 최소값, mean value, 그리고 평균값은 실수해야 되겠죠? 더블 타입의 average value. 인정,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임시 변수로 i랑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합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sum value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먼저 원소의 개수 카운트는 어떻게 구하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배열의 전체 크기 나누기 해당되는 타입. 이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이니까요. 그렇죠? 인티저 타입이니까 배열의 전체 크기 사이즈 오브 나누기 인티저 타입 크기로 나눠주면 개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포문을 돌면서 0부터 i가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 불불 이렇게 해주면 자, 원소의 개수만큼 루프를 도는 가장 뼈대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포문 안에서 일단은 최대값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된 원소가.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합을 계산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일씩 증가시켜 줘야겠죠? 일씩 증가시켜 줘야지 첫 번째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원소를 가르치지만 일씩 증가되어야지만 어떻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pIntValue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씩 증가해 주시면 다음번 원소로 주소값이 증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값 이제 그럼 됐고 최대값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최대값 확인은 현재 포인터 변수 pIntValue가 가르치는 그 값이 뭐보다 크면 max value보다 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max value 값에다가 현재 확인된 최대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반대로 최소값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최소값은 현재 주소에 있는 그 값이 최소값 mean value보다 작으면 어떻게? mean value의 값을 최소값을 현재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합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sum value는 더하기 플러스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아시죠? 더하기 는은 뭐랑 같죠? 는 sum value 더하기 이거랑 같죠? 그런 다음에 현재 원소의 값을 대야 되니까 star pIntValue 이렇게 해주면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루프를 돌면서 합도 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 min value 값을 어떻게 해줬죠? min value 값을 0을 해줬죠? 근데 0보다 더 작은 값이 있나요? 없죠? 자, 따라서 min value는 언제나 항상 0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max value와 그리고 min value의 값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초기화를 해주죠. 어떤 걸로 초기화해 줄까요? 네,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이와 같이 min value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오동작하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ax value랑 min value를 자, 현재 가리키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루프를 넣으면서 각각 최대값, 최소값, 합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루프를 빠져나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될까요? 에버리지 값을 구해야겠죠. 에버리지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sum value에서 나누기 개수인 개수가 우리 카운트네요. 그렇죠? 카운트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sum value는 정수죠. 카운트도 정수죠. 근데 average value는 실수니까 정수나기 정수니까 0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소수점 이하가 날아가 버리니까. 자, 따라서 강제 변변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시켜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분모에 있는 카운트를 W로 강제 변변을 시켜주면 자, W가 인티저 타입의 연산은 어떻게? W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자동 변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 사이 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이 에버리지 밸류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구해진 최대값 맥스 밸류랑 그리고 최소값 min 밸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인 에버리지 밸류를 대입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출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면요. 요거를 시작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시작 프로그램 설정하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최대, 최소,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